네, 안녕하세요. 저 다운교육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아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벌써 제가 세 번째 순서여서 조금 힘드실 텐데, 네,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일단 지금 1학기 아직 저희 기말고사 보기 전이긴 하지만 2학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름방학에 공통수학 2 특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올해부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작년하고 조금 많이 변화된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느낄 때 제일 큰 부분이다라고 보면은 작년까지 이제 2등급, 그러니까 작년 2등급은 전체에서 11% 학생들에 해당하고요. 올해 이제 1등급 학생들은 10%에 해당하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을 할 때 작년 2등급 기준으로 1등급 컷을 조금 예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중간고사 봤던 거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여고랑 양재고 두 학교 담당하고 있는데 그 두 학교는 특히나 작년까지의 2등급 커트라인보다 올해 1등급 커트라인이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하면은 11%까지의 학생들이었으면 올해는 이제 10%까지 학생들의 그 점수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2등급까지의 커트라인보다 올해 1등급이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점수대가 더 많이 낮아졌어요. 즉 1등급을 따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그러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경기여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등급별로 이제 학생들이 맞출 문제들을 되게 많이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한 절반 정도는 정말 딱 교과서 수준, 그리고 중상 문제, 마지막 세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이런 식으로 딱 등급에 나누어서 학교 시험을 출제를 하셔서 사실 그 전까지의 경기여고 이제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어려워진 편은 아니었고, 특히나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다가 올해는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등급 컷이 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이라서 이게 모든 학교가 100%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전반적인 기조가 오히려 2등급 우리가 9등급제로 했을 때 커트라인보다 1등급이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져서 내가 1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시험 난이도가 왜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쉬워졌을까, 그걸 제가 조금 혼자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학교에서 등급을 갈라야 되는 그 부담감 자체가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9등급제로 나누니까 학생들이 뭐 한두 문제 그걸로 등급이 막 몰려버리면 사실 1등급이 예를 들면 100점이 너무 많아져서 이번에 올해는 1등급이 없었다 막 이런 상황들도 가끔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등급의 퍼센트가 높아져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예전만큼 철저하게 학생들을 정말 그 뭐랄까 짜잘하게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는 1등급 받는 게 사실 작년까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구나. 그럼 정말로 1등급이 나와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서도 그 등급을 가르는 부담감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맞추면 3등급, 여기까지 맞추면 2등급, 요거까지 잘하면 1등급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서 그래서 2학기 때 내가 시험을 그래도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사실 작년까지는 1등급 4%다라고 하면 내가 실력도 정말 많이 받쳐줘야 되지만 그날 운도 정말 따라줘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문제가 조금 더 나았는지, 그날 실수를 좀 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찍었는데 우연히 한 문제 더 맞춰서 1등급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등급이 갈라졌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퍼센트가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학생들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꽤 한다라고 해도 1등급이 수월하게 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작년 2등급까지의 등급 컷보다 점수대가 낮아졌다는 말은 학생들이 사실 성취도도 그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정말 잘 해야지 사실상 내가 그 퍼센트는 10%로 높아졌지만 그래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수학 2에서 특히나 특징적인 좀 단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학기에 들어가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공수 2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1학기 때 이제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그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왜 힘들어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도형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도형이 들어가고 그걸 방정식에 이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계산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아 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실제로 중학교 때 내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풀이들을 보면은 정말 식을 빽빽하게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도형의 방정식 이름 자체도 도형이 들어가는데 그 도형은 그냥 시작할 때 뭐 원, 뭐 삼각형 한 이 정도에서 끝나고 실제로 도형의 성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산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는 오답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상위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는 저 모르는 거 없어요.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학생들 풀어놓은 그런 제 과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책이 정말 제가 또 특히나 여학생들 좀 많이 가르쳐서 빽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산으로 풀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시험 때 어차피 그렇게 못 풀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너네 답 맞추는 거 중요해. 지금 생각한 것도 스스로 생각했으면 너무 잘했어 라고 하지만 그거 실제로 시험 때는 못 써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수업할 때도 특히나 이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의 성질 자체를 쓰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뭐 특정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이거를 정말 100% 계산으로 풀어라 이렇게 내는 학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보고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도형의 성질을 쓰면은 시간 안에 금방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계산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도형의 성질을 알면 이렇게 풀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특히나 이 단원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함수 단원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2학년 때 대수를 배울 때 대수 자체가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대수를 했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런 데서 함수의 기본 성질은 알고 있고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에 특히나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나중에 대수할 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힘들어 하는 게 내가 함수도 잘 안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함수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서 특히나 공수 2에서는 이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 파트는 내가 나중에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도 그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 쓰이는 심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개념 노트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되기 전에도 1학년 때 했던 개념 노트 다시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단원 특성에 맞춰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우선은 방학 중에 필수 이제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념 노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개념 노트는 제가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책을 그대로 학기 중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중에 내년 됐을 때 모의고사 보기 전날도 사실 수학 공부를 모의고사 전날 뭘 해야 되냐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 개념 노트 우리 했던 거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본교재도 그 개념 노트에 맞춰서 순서랑 동일하게 어떻게 그 개념을 쓸 수 있는지 방학 동안은 그거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도 내가 수학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대수의 개념이나 아니면 실력 정도까지 선행을 추천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그냥 여름방학 짧은데 공수2에 완전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계속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수업하면서 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이 대수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 때 좀 미리 그러니까 막 한 번에 고생하는 것보다 조금 미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가는 정도로 해서 여름방학 때 시간 내서 선행하는 것까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 교재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개념 노트부터 그리고 A라고 써져 있는 이제 연계 교재를 방학 동안 같이 진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여기 R, I, N 이런 순서대로 해서 모의고사 유형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치권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단원별로 모의고사 문항들 다시 한번 쭉 확인하고 특히나 어려운 문항까지 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모의고사 문제가 끝나고 나면 인사이트라는 교재로 내신 기출 문제들 그래서 실제 시험이 뭐가 나왔었는지 그러면 내가 그걸 실수 안 하고 잘 맞출 수 있는지 유형 다시 확인하는 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에 타임어택 미니 테스트로 내가 시간 압박을 좀 느끼면서 시험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그래서 맨 처음 두 번째 교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개념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노트는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개념들을 제가 직접 다 손으로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받아보면 그냥 핸드북 형태로 얇은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계속 바뀌더라도 이 개념은 어차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 노트는 여러 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사실 이번에 봤던 개념 노트 그리고 그 다음 책에서의 개념 다시 새로운 개념 하면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배웠던 거 내가 봤던 걸 계속 똑같은 걸 여러 번 보면서 정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경기여고 1학년 학생들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이게 기억나냐 이런 공식이 있던 거 기억나냐 막 이러는데 몇 명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념 노트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라고 좀 잔소리도 하고 이게 제가 손으로 다 작성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정리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약간 감정에 호소하면서 선생님이 이거 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면 안 쓰고 싶은 거 필요 없는 걸 썼겠냐. 선생님 그 시간을 쓰는 이유는 너네한테 너무 중요해서 쓴 거니까 이건 제발 외워달라 하면서 어저께 조금 들을 때 사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개념 노트 그래서 시험 전까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연계돼서 이제 교재 제가 어떤 문제들이 개념에 연계되는지 쭉 설명을 하고 특히나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본교재에서 수업 진행했던 거 그냥 제가 시중 문제집을 풀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같은 유형인지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본교재에 있는 문제 숫자 바꾼 수준, 표현 바꾼 수준 해서 유사 문제들로 제가 메인 워크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워크북은 본교재의 연계 워크북이 제일 기본 워크북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편차가 너무 달라서 메인 워크북을 풀고 싶은데도 못 푸는 학생들도 있고 나는 메인 워크북을 이미 소화해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고 싶은데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7단계 워크북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워크북은 공통으로 나가는 워크북이다라고 하면 1단계부터 7단계 중에서 학생들이 개인에 맞게 특히나 뭐 아니면은 이제 단원별로 나는 이 단원이 좀 자신 있어, 난 자신 없어 하는 단원들도 좀 다르면 매번 다르게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겨울방학 때도 학생들이 이거 나눠주면서 해보니까 많이 푼 학생은 한 3단계 정도까지도 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4, 5, 6 이렇게 주세요 하면은 4, 5단계 풀고 6단계 와서 클리닉 시간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로도 맞춰서 워크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업 안내 드리고 마치면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수업 들어왔을 때 제가 어머님하고 학생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학생이 과제는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나눠 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 시간표는 일단 제가 정규 수업에서는 공통수학 2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반은 제가 학교별 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경기여고 반 학생들과 양재고 학생들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도 대수까지는 미리 봐놔야 겨울방학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대수는 그냥 전체 좀 오픈 반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월수금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 진행하고 제가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그날 남아서 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이틀 정도는 와서 오다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아마 학생들이 아직 기말고사 끝나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내 2학기 때는 진짜 1등급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여름방학 준비할 것 같은데요.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정말로 1등급 받을 수 있게 저도 신경 많이 써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